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가 끝났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던 영국 현지 중계방송, 현지 방송사의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해설위원들이 입스위치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멀티도움 플레이에 대해서 영국 현지 중계방송의 현장 취재 기자와 레전드 해설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토트넘의 경기가 열린 현지 시간 토요일의 중요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원정팀들이 나란히 승리하는 이색적인 이채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널과 웨스트햄의 런던 더비에서 웨스트햄이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1대0 승리로 이변의 주인공이 됐고, 강등 위기에 처해있던 울버햄튼 원더러스도 올 시즌 돌풍의 팀인 본머스와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 체제에서 풀럼이 상위권,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치고 올라왔었는데 강등권까지 전반기에 떨어졌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풀럼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고요. 브라이튼의 호브 알비온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미토마 선수와 민테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다시금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꺾어내면서 살아났죠.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가 입스위치 타운의 4대1로 크게 이기면서 이제는 확실히 강등권과 차이를 만들었고, 이제는 중위권 도약까지 가능하다. 리그 3연승을 달리면서 부상 선수들의 복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체력 회복이 다시금 최고의 토트넘을 보여줄 수 있다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이 경기 결과와 더불어 에버튼과 맨유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토트넘이 승점 33점으로 리그 12위 자리를 지켰고, 브렌트포드가 먼저 치렀던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대승을 통해서 승점 37점, 11위를 지켰지만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만큼 이 4점 차이의 승점 차이는 잔여 경기 흐름에 따라 충분히 좁힐 수 있다. 토트넘이 강등권 탈출은 물론이고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면서 올 시즌을 마치고 유로파리그 우승 타이틀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13위 팰리스, 14위 에버튼, 15위 맨유고 아스널을 꺾은 웨스트햄도 16위로 승점 30점에 도달하면서 이제 울버햄튼, 입스위치, 레스터시티가 강등권에서 진정한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울버햄튼마저도 본머스 원정을 이겼기 때문에 토트넘에 패배한 입스위치, 브렌트포드에 완패한 레스터시티의 강등 가능성이 사우스햄튼과 더불어 이 세 팀의 승격팀이 모두 강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이 충분히 가능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모하메드 살라가 15개의 어시스트로 물론 득점왕, 도움왕을 모두 석권할 가능성이 있지만 담스고르, 로빈슨, 사카의 10도움과 1개 차이, 현재 단독 도움 5위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브렌트포드와의 전반기 경기 때도 멀티 도움을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도움을 계속 쌓아가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후반기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도 후반기에 맹폭을 쏟아내면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었는데, 이 기세가 도움에 대한 기록으로 후반기에 이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도움왕을 차지하며 프리미어리그 커리어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하는 매우 이례적인 선수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반응은 이날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플레이가 이전보다 더 진화한 모습, 향상된 모습, 본인이 그동안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정통파 윙플레이어로 보여줬던 다양한 크로스와 패스 연결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것인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 같은 경우도 이 경기 라디오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전반 18분에 만들어냈던 선제골 과정, 브라이언 존슨의 선제골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스텝 오버로 바이라인에 도달을 했다. 자신이 막던 고드프리를 본인의 드리블 테크닉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브레넌 존슨이 쉽게 탭인할 수 있는, 쉽게 가볍게 그냥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공을 커팅백 해주는 경이로운 장면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원더풀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이게 골을 넣은 존슨보다 골을 만들어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대단했다라는 공영방송 BBC의 코멘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로 출연한 전 토트넘 감독 팀 샤우드가 손짓을 막 하면서 왜 이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대단한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고드프리,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왼쪽으로 향했고 또한 그의 크로스가 워낙 강하고 날카로웠기 때문에 존슨이 밀어넣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 수비를 맞고서라도 자책골이 되었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게 돼요. 즉 존슨은 거들 뿐이었다라는 표현을 팀 샤우드도 했던 것이죠. 실제 이 장면이 이제 리플레이 상황에서 뒤에서 잡은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는 과정부터 대단했어요. 공이 이렇게 날아왔을 때 위에서 떨어지는데 빠른 속도로 수비수보다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은 채 골문에 가까이 왔었고 그 다음에 공을 툭 떨궈 놓으면서 완벽한 순두부 터치로 공을 소유했고 그 다음에 고드프리와 오셰이 두 명이 각을 잡고 그리브스가 테를 마크하고 있고 반대편에 이제 리프 데이비스가 바깥쪽에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는 존슨을 커버하고 있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보통 여기서 오른발로 감아 때리는 패턴도 시도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척을 해요. 그때 오셰이가 고드프리에게 너는 혹시 안쪽으로 갈지 모르니 절로 가라 라고 하면서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방향을 틀고 고드프리의 뒤쪽을 파고드는 상황. 여기서 다시 스텝 오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흔들어요. 두 번 흔든 거예요. 두 번 흔들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때 순간적으로 빈틈,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멈추자, 고드프리가 멈추자 순간 가속, 빠른 가속으로 고드프리의 뒷공간을 팍 치고 들어가서 컷백을 올리게 되는데 이 컷백이 매우 날카로웠기 때문에 존슨이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따라온 선수가 막아내려고 하다가 두 명이 텔과 존슨이 함께 달려들어왔기 때문에 그리브스를 맞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날카로운 컷백이었다고 평가가 된 겁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실시간 중계 해설 과정에서도 입스위치가 대가를 치렀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통한 토트넘의 선제골이 나오기 전에는 오히려 입스위치가 한두 골, 3골까지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기회를 창출하는 주도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제골은 경기 흐름의 어게인스트, 반하는 결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열세이던 경기를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을 통한 골로 뒤집은 토트넘이라는 것이죠. 위스위치 아쉽다. 기회를 잡았어야 했다. 좋은 경기하고 지금 골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고드프리를 상대로 왼쪽으로 치고 들어갔고 그의 낮은 크로스를 존슨이 2야드 지점 골대 바로 앞에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 그리고 이 골은 전형적인 NG의 골. 클래식한 포스텍 축구의 골이라고 했는데 컷백을 통한 득점이 포스텍 감독이 가장 즐겨하고 가장 정밀하게 준비하는 플레이인데 그런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의 이전 커리어에서는 많이 주로 쓰이던 패턴이 아니지만 이제는 감독의 전술에 맞춰서 자신이 어떤 역할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골이었기 때문에 영국 현지에서도 이런 논평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만든 골에서 BBC는 손흥민 선수와 브루노 존슨이 콤바인 어겐 또 한 번 호흡을 맞췄다라고 하면서 박스 안으로 드리블에 들어간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커트인해서 존슨에게 패스를 줬는데 이 패스는 존슨에게 밥상을 차려준 패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Lay something on이라는 수거 표현인데 Lay it on a plate for 존슨. 존슨에게 음식을 차려줬다. 밥상을 차려줬다라고 한국과 유사한 표현이 나온 것이고 즉 이건 밥상 차려준 떠먹여준 골이었다라는 것이죠. 존슨은 침착하게 그저 발로 밀어넣기만 하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존슨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라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골이 나왔을 때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한 실시간 방송 중이던 팀 샤우드 전 토트넘 감독은 고드프리가 2번 연속 손흥민 선수에게 뚫렸기 때문에 전혀 손흥민 선수를 핸들하지 못하고 있다.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고드프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스카이 스포츠의 실제 중계에서도 첫 골을 카피 앤 페이스트한 것 같은 골이었다. 복붙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고드프리를 무너뜨리고 존슨에게 패스해줘서 골이 나왔다. 물론 정확하게 복붙 같은 골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치고 들어가서 왼발 컷백이었고 두 번째는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밀어줬던 패스였기 때문에 패턴이 조금은 달랐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고드프리를 측면에서 개인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비어있던 존슨을 잘 찾아서 줬던 골이기 때문에 비슷했다는 것이죠. 토트넘에게는 너무 쉬운 골이었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쉽게 만든 골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입스위치가 플레이 자체는 잘했지만 골을 넣지 못한 공격 상황 또 수비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막지 못한 실책 상황, 실력 상황이 문제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고드프리와 1대1로 맞선 손흥민 선수에 대해 고드프리가 정말 awful defending, 아쉬운 수비를 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잘 존슨에 비어있다는 걸 찾았고 존슨의 슈팅은 평범한 슈팅이었지만
골망을 갈랐다. 즉 존슨이 평범한 플레이를 했고 존슨에 대해 좋은 패스를 시야로 찾아내고 돌파까지 잘해줬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골이 연달아 나오면서 고전적으로 재미있는 경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스카이 스포츠 중계 역시 토트넘의 경기력이 사실은 입스위치보다 부족했다. 스퍼스 해브빈 세컨드 베스트였다. 두 팀 중에 두 번째로 잘한 팀이었다라는 표현을 연구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토트넘이었다. 하지만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 덕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공개한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붉은색이 입스위치인데요. 입스위치가 공격을 주도하고 한 3골 정도 넣을 수 있었던 골대 강타의 위협적인 상황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하다가 토트넘이 역습했고 그 역습 첫 번째 기회도 손흥민 선수가 만든 슈팅을 베리바리 넣지 못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존슨이 선제골로 그리고 또 한 번 반격에 나선 입스위치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더 어시스트하면서 물론 한 골을 입스위치가 따라오긴 했지만 전반전 대체적으로 홈팀의 입스위치가 더 잘했지만 2대1로 앞서게 해줬고 손흥민 선수는 2대1의 리드 상황 상대의 공세가 거셌지만 그것도 잘 버텨내고 역습을 하던 와중에 교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 기자, 정말 정밀 데이터를 통해서 승부 예측하는 전문 기자인데요. 루이스 존스 기자는 고드프리가 너무 부진해서 너무 손흥민 선수를 막지 못해서 손흥민 선수를 look like the son of old, 예전에 전성기의 손흥민 선수처럼 활약하게 해주고 있다. 이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지금 많은 언론과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전성기가 지났다. 이제는 황혼기다. 이제는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말 쏙 들어가게 전성기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근데 그게 고드프리가 못했기 때문이다. 고드프리가 전혀 괴롭히지 못하고 있고 너무 형편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영국 BBC에서 승부 예측을 하는 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공격수죠. 크리스 서튼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입스위치의 주전 라이트백인 악셀 튀앙제베가 퇴장을 당하면서 벤 고드프리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편안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역할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손흥민 선수가 고드프리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완전히 열리게 만들었다. 손흥민 선수가 완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랬기에 전반전 끝나자마자 키어런 맥케나 입스위치 감독은 고드프리를 빼고 수비수를 새로 투입하면서 3백으로 전술까지 바꾸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못 막은 것이 전반전 열세의 이유였다라고 맥케나 감독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드프리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골을 내주면서 굉장히 거칠고 흥분한 모습 보였고 그것이 또한 교체의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반 40분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온더볼 상황에서 침착하게 고드프리를 기술로 제치고 들어가자 공이 빠지고 몸도 빠진 상태에서 고드프리가 손흥민 선수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가격하면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고드프리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는 알고 있었다. 결국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이 고드프리를 손안에 쥐고 흔들어 놨던 것 같다. 가지고 놀았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던 것입니다. 경기를 마치고 NG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호평했는데요. 입스위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팀 중에 하나고 경합도 열심히 하고 경쟁심이 큰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반전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좀 고전을 했다. 그러나 전반전 손흥민 선수가 만든 2골 덕분에 잘 넘겼고 그런 상황에서 후반전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가 잘 구현이 되면서 상대를 파고들 수 있었다. 게다가 입스위치의 홈관중 분위기가 굉장히 대단해서 그 폭풍도 이겨내야 했다. 그러한 가운데 전반전은 소니가 언플레이어블한 플레이를 보여줬다. 상대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대응 불가능한 플레이를 보여줬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세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브레넌 존슨이 돌아와서 이런 결정력, 원터치, 이런 한 번의 슈팅 기회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던 것. 이전의 경기에서도 전반기에도 이런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소니와 존슨의 합이 이래서 잘 맞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소니의 이런 패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동안 존슨이 없을 때 기회를 놓치던 상황들도 있었고 이날 마티스텔의 플레이를 보니까 오히려 존슨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티스텔이 부진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의 좋은 패스들이 골로 연결되지 못했던 상황들을 생각해본다면 이날 존슨은 잘해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가 이날 벤치에 있다가 후반에 나왔고 특히 메디슨은 부상 복귀 후 계속 좋은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선발로 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가 부상 회복 후에 체력이 100%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체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고 또 휴식을 줬던 부분들이 이 선수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최근 풍부한 로테이션을 가동하게 된 게 앞으로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중도의 후반에 빼준 것은 본인의 활약은 좋았지만
맨시티와의 경기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빼줬다라고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열릴 프리미어리그 주중 경기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3월에는 토트넘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대회 유로파리그 16강전의 시간도 확정됐습니다. 3월 7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 네덜란드 원정 알크마르전 1차전 치르고요. 3월 14일 금요일 새벽 5시에는 안방으로 와서 16강 2차전 알크마르와 치릅니다. 2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것도 유리한 상황이고 또 3월에는 FA컵 경기 일정이 2차례 3월 초와 말에 있는데 토트넘이 그 대회를 탈락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 온전히 체력을 쏟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알크마르전 사이에 본머스전 그 이후에 풀럼전이 있긴 하지만 일단 리그에서는 강등권과 확실히 격차를 벌여놨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까지 이겨서 4연승까지 달성을 한다면 3월에는 더더욱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집중을 해서 유로파리그 우승의 행보를 힘을 갖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잘 쌓아 올리면서 10득점 10도움에 도달을 했는데요. 과연 맨시티전에도 공격 포인트, 도움왕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어시스트가 나올 수 있을지 또 맨시티 킬러로서 골맛을 볼 수 있을지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캡틴으로서 유로파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노릴 수 있는 활약도 펼쳐 보일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해외 반응과 모든 현지 매체의 분석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